네, 백엔드는 서버리스라는 방식으로 AWS 람다를 이용해서 디플로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WS 람다가 뭐냐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링크를 드렸고, 네, 이게 AWS 람다의 홈페이지인데요. 어떤 거냐? 서버 또는 클러스터에 대한 걱정 없이 코드를 실행이라고 하면, 원래는 어떤 코드를 실행할 때 예전이라기보다는 그냥 많이들 하시는 방식이 어떤 서버를 한 대 빌려서, 뭐 AWS의 경우 EC2라는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버를 한 대 빌려서 여기에 막 노드.js니 뭐니 막 설치한 다음에 그 설치한 거를 바탕으로 거기에 코드를 올려서 그 코드를 계속 실행해 놓으면 이제 이게 계속 서버가 돌아갈 동안에 API 요청이 왔을 때 정보를 돌려주는 이런 형태로 보통 진행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서버가 아무래도 작으면은 금방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게임 하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 중에 서버가 터졌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용자가 몰리게 되면 이 작은 서버로는 감당이 불가능해서 뭐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이 서버를 계속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아니면 아예 큰 서버를 쓸 수도 있고 할 텐데, 근데 그러기보다 AWS 람다라는 걸 이용하면 얘는 어떤 거냐, 그 서버 자체가 일단 없습니다. 서버 리스라는 거의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AWS 람다인데, 이거는 그냥 서버가 아예 없이 그냥 서버 설치하거나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저희가 함수 만들었잖아요. 그 익스프레스에 대한 그 익스프레스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걸 하나의 함수에 그냥 넣어서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함수가 서버에 떠 있다가 서버 코드만 있다가 실행 요청이 오면 그때마다 서버를 생성해서 돌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항상 서버가 떠 있는 게 아니라 요청이 들어오면 시작되고 요청을 응답해주고 서버가 꺼집니다. 그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서버는 계속 켜있지 않고요, 사용할 때만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금도 되게 합리적이고 요청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 시간 동안 계산해가지고 요금을 받을 텐데,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거에 특화돼 있죠. 그러니까 굳이 막 서버가 필요 없고, 여기는 그냥 요청을 받으면 또 무제한 확장을 또 하면 좋잖아요. 왜냐면 갑자기 이게 잘 돼서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접속해서 쓰면은 그거를 좀 감당을 잘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실행할 때마다 새로운 게 생기고 없어지고 새로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이런 서버리스 방식도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게 무료 요청 100만 건을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AWS 특히 프리티어 쓰시는 분들은 그냥 무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AWS 람다 많이들 쓰니까요. 네, 요거 배워놓으시면 그냥 이 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크론잡이라고 그냥 주기적으로 돌리는 거는 그냥 람다 이용해서 몇 시에 요청해서 알아서 돌아가게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왜냐면 그건 서버를 계속 틀어놓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AWS 람다를 이용해 볼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럼 람다 일단 가입하는 거가 좀 오래 걸릴 테니, 네, 가입하는 것을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람다로 들어와서 네, 계정 생성을 눌러서, 저는 계정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가입해서 이메일 주소 짝짝 확인해 주시고 가입한 다음에 필수 사항이 하나 있는데, TP AWS 반드시 이 2단계 설정 이거 무조건 해주세요. 이게 안 되면은 이게 털리면은 좀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AWS 계정은 무조건 2단계 인증을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은 구글에 OTP AWS 이런 식으로 구글 OTP AWS라고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앱을 설치해서 어떻게 연결해라 라는 방법이 나올 텐데, 그거를 따라서 반드시 이걸 해주셔야 이제 보안상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이 있어야 그걸 보고 접속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지 이제 에러가 없는데, 털릴 위험이 적은데 이거를 안 해놓으면은 누가 들어왔다가 이제 다 털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내 서버를 막 다 비트코인 돌리거나 이런데 다 써버리면은 돈이 몇백만 원이 가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2단계 인증은 진짜 반드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뭐 지금 실습할 때 당장 안 하더라도 언제가 뭐 오늘 이거 끝나고서라도 바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몇백만 원 털리는 거 한순간이니까, 네, OTP 이거는 꼭 적용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구글 OTP AWS 뭐 이런 블로그들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몇 천만 원 부과된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반드시 OTP를 무조건 설정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단 AWS 로그인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뭐 국가도 이게 뭐 소용이 있나 모르겠는데 아마 네, 되면은 일단 최대한 서울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해서 여기 지역을 서울로 맞춰 주세요. 아시아 태평양 노스 이스트 2 네, 서울로 맞춰 주시고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콘솔 홈이라고 뜨시면 됩니다. 네, 콘솔 홈 들어가시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람다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람다 들어가서 람다로 들어가 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람다 중에 이렇게 대시보드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함수 이런 거 있는데 함수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를 생성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약간 설정할 것들이 코드 설정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익스프레스라는 거를 쓰는데 익스프레스는 그 서버를 띄워놓을 때 이제 서버를 띄워놓는 용으로 익스프레스를 쓰게 되는데요. 익스프레스랑 유사하게 그 서버 리스 방식으로 익스프레스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 리스 HTTP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네, 서버 리스 HTTP 네, 여기로 요거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버리스 HTTP npm 모듈 중에 서버리스 HTTP 요거를 다운받아서 익스프레스 대신에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익스프레스를 그 서버리스 방식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쓸 겁니다. 네, 익스프레스는 쓰되 서버리스 HTTP로 한 번 더 이제 서버리스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모듈입니다. 설치를 해줘야겠죠. 마찬가지로 npm install 서버리스 HTTP 네, 요거 복사해서 백엔드에 설치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서버리스 HTTP라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익스프레스를 쓴 거를 서버리스 방식으로 쓸 수 있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설치 진행해 주시고 또 추가로 해야 될 거 우리가 계속 남겨놓었던 코드가 있는데요. 이 CORS 이슈 해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CORS에 옵션을 안 넣어줬어요. 그래서 옵션을 안 넣어줬는데 요 옵션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주석을 해제하고 CORS 옵션을 이제 넣어서 만들어주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API를 이제 백엔드에 공개를 할 건데 그냥 CORS 없이 공개를 하면은 그 어디서든 다 요청이 들어오면은 다 요금이 나가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딱 내 사이트 아니면 안 되게 요청을 막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ORS 이슈 해결 이거 주석 푸시고 옵션을 여기에 넣어주세요. CORS 안쪽에 넣어주시고 오리진에 지금은 이 그냥 domain.com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내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연결이 돼야 되니까 내 프론트엔드 사이트 주소가 아니면 다 거절하겠다로 막아야 되니까 요거를 바꿔줍니다.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 네, 이렇게 챗도지 123 조코딩 페이지 이렇게 만들었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아니면 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리진을 설정하면 이 오리진이 여기서 날라오지 않으면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요 오리진을 요걸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이거를 옵션에 넣어 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나 요청해도 다 API 콜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API가 낭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막아줍니다. 네,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해야죠. 이제 모듈을 설치했으니까 네, 서버리스 모듈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서버리스 일단 불러와야 되고 네, 서버리스를 불러오고 그러면 서버리스를 불러왔죠.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얘를 간단합니다. 맨 마지막에 저게 app.listen으로 지금까지는 그 서버를 실행했잖아요. 근데 서버를 이걸로 실행하지 않고 모듈에 .export의 핸들러로 여기 자동으로 완성되는데 모듈 exports 핸들러를 이용해서 이 앱이 어떤 거냐면 얘가 이제 익스프레스로 만든 앱입니다. 그 익스프레스로 만든 앱을 이제
서버리스 모듈을 이용해서 내보내는 이런 코드를 작성해주면 요거를 반영해서 이제 람다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 2줄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 listen 이제 필요 없고요. 서버리스를 감싸서 모듈을 쓸 수 있게 바꿔주고 마지막에 위쪽에 당연히 require로 불러와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API 키도 넣어서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키를 넣고 이제 이거를 올릴 텐데 그 전에 그 노드 버전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노드 -v를 하면 18.15.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버전을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 이대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드 버전에 맞춰서 이제 서버리스를 올릴 준비는 다 했고 이제 함수를 생성해서 그 코드를 함수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생성을 누르고 새로 작성을 통해서 새로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은 아무렇게나 정하셔도 됩니다. 뭐 이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이건 중복 안되네요. 이렇게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으셔도 되고 이제 노드 아까 18 버전이었죠. 노드 -v로 검사했던 게 이제 18 버전으로 바뀌게 됐고요. 아키텍처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권한도 그대로 주시면 되고 고급 설정에서 함수 URL 활성화를 체크를 해주시고 아래쪽에 인증 유형을 none으로 바꿔주시고 함수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구성으로 들어가셔서 일반 구성에 편집을 눌러서 메모리는 256으로 바꿔주시고 제한 시간은 15분 0초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족하면은 API가 돌다가 멈춰버려서 동작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요거를 넉넉하게 해주시면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URL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함수는 지금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핸들러하고 기본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아니라 이제 그 저희 코드를 올려야겠죠. 그러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지금 다시 와서 챗도지라는 폴더 안쪽에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가 있죠. 그 중에 백엔드를 올려야 되죠. 그러면 이 백엔드를 묶어줍니다. 그냥 집으로 압축을 해줍니다. 그러면 노드 모듈스로 묶이게 되죠. 다시 보여드리면 전체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집으로 파일 압축. 마우스 우클릭 집으로 파일 이거는 압축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나? 아니면 윈도우 기본으로 될 거예요. 집으로 파일 압축은 뭐 R집 있으시거나 반디집 있으시면은 이렇게 압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 파일들을 다 압축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압축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셨나요? 기본으로 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업로드해서 zip 파일을 눌러서 여기에 업로드를 해줍니다. 여기 zip으로 올려달라고 돼 있는데 여기 zip을 묶었죠. 백엔드 코드를 다 묶어서 zip으로 올렸으니까 얘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됐고요. 저장을 누르면 코드가 이제 그 AWS 람다 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뭐 디플로이드 해줍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프론트엔드에 이걸 반영해줘야겠죠. 요거 프론트엔드에 반영해줘야 되니까 프론트엔드 이제 백엔드랑 프론트랑 연결을 해줘야겠죠. 프론트엔드 코드로 왔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코드에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178번째 줄에 여기에 패치에 로컬 호스트로 되어 있죠. 로컬 호스트가 이제는 아니죠. 로컬 호스트 아니고 요 대신에 요 AWS 코드를 넣어서 이렇게 여기에 포춘 텔로 끝에 포춘 텔은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패치로 요청을 날리면 되겠죠. 이 주소만 바뀌면 이제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수정된 걸 다시 서버에 올려야겠죠. 그러니까 이 서버 개념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여기 지금 코드를 수정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수정했어요. 자, 다시 우리가 방금 그 URL 수정한 거 있죠? 그거는 내 컴퓨터에서 파일 안에 그 코드를 수정해줬습니다. 네, 파일 안에 수정해주고 아직 서버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서버로 올려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친 걸 저장해준 다음에 다시 서버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플레이어 페이지스로 들어갑니다. 페이지스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디플로이한 요 프로젝트 있죠? 요걸로 들어가 줍니다. 네, 요걸로 들어가 줍니다. 네, 이렇게 이 프로젝트 요거 제목을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여기서 오른쪽 아래에 Create New Deployment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아까 수정하신 파일을 서버로 다시 올려줘야 돼요. 다시 여기서 수정한 코드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서버로. 네, 서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reate New Deployment 누르면 여기에 똑같이 폴더를 올릴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폴더를 프론트엔드니까 프론트엔드 폴더를 수정했으니까 저장한 거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또 띵띵띵 올라가죠. 그리고 Save and Deploy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반영이 됐다고 나오고 실제로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 스크립트를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를 보시면 아직 반영이 안 됐네. 바뀌었다. 네, 새로 고침하니까 반영이 됐는데요. 혹시나 안 되시면은 마우스 우클릭하고 캐시 비우기 및 강력 새로 고침이 있습니다. 이 강력 새로 고침을 하면 뭐 캐시 날리고 새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강력 새로 고침을 하시면 아마 다시 받아와서 여기 URL이 이제는 잘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뭔가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수정해서 다시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해서 여기서 내 컴퓨터에 수정하잖아요. 이거를 다시 올리면 됩니다. 서버에. 이게 뭐 람다든 뭐 클라우드 플레이어 페이지스든 그냥 올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이제 프론트엔드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론상 돼야 되는데 에러가 제발 안 나기를 좀 희망하면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세를 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운세 봐줘. 금전적인 부분에 지출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연속 질문도 할 수 있겠죠. 뭐 애정운 봐줘. 오늘의 애정운 봐줘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봐주겠죠.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애정운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잘 나오죠.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됐습니다. 네, 이제 구현이 완료됐습니다. 드디어. 네, 구현이 완료됐고 끝났습니다. 와,